저는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불량자가 정확히 뭔지, 신용불량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개인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 저는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불량자가 정확히 뭔지, 신용불량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2005년 4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분류를 했었는데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떤 낙인 효과와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이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상에서는 여전히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은 3개월 이상 연체 금액이 50만 원을 넘거나 2건 이상의 50만 원 이하 연체가 있으면 금융권에서 이 정보를 다 공유해요. 쉽게 말하면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서 제대로 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태를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를 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신용불량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서 제대로 된 금융거래를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가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딱 규정되어 있는 법률 용어예요. 이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관리하는 명부에 채무자를 올리는 건데 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안 갚을 때 이렇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신용불량은 신용점수만 올리면 자동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에 따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용불량이 되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용불량이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먼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바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이미 받고 있던 대출에도 문제가 생겨요.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면 분할 상환 중이던 대출도 갑자기 전액 다 갚으세요 라는 요구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자율이 엄청 높아져요. 일반 대출보다 몇 배는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취업할 때도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금융권이나 보안이 중요한 회사는 더 그런 편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 가입이나 통신 서비스 계약, 각종 신용거래 등 금융생활 전반에 제한이 좀 생기는 편이에요. 그럼 이런 신용불량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다행히도 신용불량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체된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밀린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갚는 거겠죠? 근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채무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빚이 있는지, 매달 얼마씩 내고 있는지, 납입일이 언제인지, 얼마나 연체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개인 워크아웃이에요. 이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개인 워크아웃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인 워크아웃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이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요. 채무 총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동의해야 하고 보통 8년에서 10년 동안 원금을 나눠서 갚는 방식이에요. 이자를 낮춰주거나 아예 감면해주기도 하죠. 단 그 개인 간의 빚은 조정이 안 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어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개인회생이에요. 이건 법원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법적으로 조정받는 제도죠.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채권자가 반대를 해도 법에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매달 본인이 버는 돈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갚으면 돼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남은 채무는 법원을 통해서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내는 총 변제금이 내 재산보다는 많아야 해요. 또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을 성실하게 마치면 신용등급이 보통 한 5에서 6등급 정도로 회복이 되고 면책 후에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도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주는 건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면제 재산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재산이 거의 없다면 거의 갚지 않고도 면책이 가능은 하죠. 단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 점수가 회복돼요.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말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후에도 반드시 별도로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해요.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소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해요.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꼭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그 법원의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명부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거기서 채무불이행자 등재 정보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요. 신용불량이라는 상태는 정말 힘들지만 절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제 살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